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성생활이 자연스럽게 멀어진다고, 심지어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과연 그 생각이 맞을까요? 혹시 우리가 친밀함을 포기하는 순간 건강과 자신감, 그리고 삶의 활력이 조용히 사라지고 있는 건 아닐까요? 조금만 더 귀 기울여 보세요. 친밀함은 단순히 침실에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몸이 자연스럽게 필요로 하는 치유의 시간이고, 마음을 지탱해주는 힘이며 가슴이 잊고 지냈던 언어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 소중함을 몸소 깨달은 한 분의 이야기와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아마도 대부분은 식습관과 운동이 심장 건강에 중요하다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정기적으로 친밀한 교감을 나누는 것, 가벼운 스킨십이나 포옹, 손을 잡는 것만으로도 심장에 좋은 유산소 운동과 비슷한 효과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60대, 70대, 그 이후에도 꾸준히 친밀한 교류를 이어가는 분들은 심장질환의 위험이 낮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심장내과 자료에 따르면 단순한 성관계뿐 아니라 포옹, 키스, 손길 같은 신체적 친밀함이 혈관을 유연하게 해주고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이는 나이가 들수록 심장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사회는 종종 친밀함은 젊은 사람들만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60대가 넘으면 자연스럽게 욕구가 사라져야 한다는 시기죠. 하지만 진실은 다릅니다. 우리의 마음과 몸은 여전히 연결을 원합니다. 그리고 그 연결은 우리에게 큰 선물이 됩니다. 손을 잡거나 따뜻하게 안아주는 것만으로도 우리 몸에서는 옥시토신 사랑, 호르몬과 산화질소 같은 물질이 분비되어 혈관이 넓어지고 혈압이 내려가며 심장이 편안해집니다. 처음에는 하루 10분에서 15분만이라도 파트너와 함께 조용히 앉아 대화를 나누거나 등을 쓸어주는 시간, 혹은 방해받지 않고 나란히 누워있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불꽃놀이 같은 특별한 이벤트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소박한 일상 속의 교감이면 충분합니다. 여기에 심장에 좋은 음식도 곁들여 보세요. 연어와 같은 등푸른 생선, 시금치와 케일 같은 IP 채소, 그리고 70% 이상 카카오가 들어간 다크 초콜릿을 조금씩 즐기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식사 후에는 15분 정도 산책을 해보는 것도 좋은 습관입니다. 많은 분들이 혹시 친밀한 신체 접촉이 심장에 무리가 가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하십니다. 하지만 세브란스 병원 심장내과 교수님들도 말씀하시길, 계단 2층 정도를 무리 없이 오를 수 있다면 일상적인 친밀한 활동은 대부분 안전하다고 합니다. 이제 약이나 기계에만 의존하지 말고 사랑과 교감, 그리고 함께 있는 시간으로 내 심장을 돌볼 때입니다. 매번의 포옹, 부드러운 손길, 조용한 교감의 순간이 단순한 위로를 넘어 실제로 심장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근력 운동만이 근육을 단련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사실 정기적인 친밀한 교감은 근육과 관절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연결되는 순간 자연스럽게 복부, 엉덩이, 허벅지, 등, 팔 등 다양한 근육이 부드럽게 움직이고 관절도 유연함을 유지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약해지고 관절이 뻣뻣해지면 움직임이 어려워질 뿐 아니라 낙상이나 부상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몸이 점점 불편해지면 자연스럽게 스킨십이나 교감도 멀어지게 되죠. 매일 가벼운 스트레칭부터 시작하세요. 주 3매 4회 정도 시니어 요가나 태극권 같은 부드러운 운동을 해보세요. 하루 10분만 투자해도 균형 감각과 유연성이 크게 좋아집니다. 수분 섭취도 중요합니다. 관절은 충분한 수분이 있어야 부드럽게 움직입니다. 하루에 물을 6에서 8잔 정도 마시고 달콤한 음료나 이뇨작용이 강한 음료는 줄여보세요. 관절과 근육 건강을 위해서는 콜라겐이 풍부한 음식을 챙겨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뼈 국물이나 오래 끓인 채소 요리 등이 도움이 됩니다. 필요하다면 주치의와 상담 후
콜라겐 보충제를 고려해 보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부드럽고 따뜻한 교감이 중요합니다. 손을 잡고 산책하거나 부엌에서 천천히 춤을 추거나 서로 마사지를 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만약 파트너가 관절염, 인공관절, 만성통증 등 신체적 제약이 있다면 솔직한 대화가 더욱 중요합니다. 지금 어떤 게 편해? 우리 둘 다 부담 없이 가까워질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같은 질문을 나눠보세요. 친밀함은 강렬하거나 격렬할 필요가 없습니다. 진심이 담기면 충분합니다. 자세를 바꾸거나 속도를 천천히 하거나 단순히 손길과 온기, 가까이 있는 것에 집중해 보세요. 몸에 무리가 가지 않으면서도 깊은 연결을 만들 수 있습니다. 20대 때처럼 움직일 필요 없습니다. 지금 내 몸과 마음에 맞게 힘과 기쁨, 의미를 느끼는 방식으로 움직이면 됩니다. 매일의 스트레칭, 함께 나누는 숨결, 조용한 교감의 순간이 바로 내 몸과 마음에 아직 살아있다는 신호를 보내는 힘입니다. 혼자 있을 때든 파트너와 함께일 때든 친밀한 순간에는 도파민, 옥시토신, 엔도르핀 같은 뇌의 긍정적 화학물질이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들은 단순히 기분을 좋게 할 뿐 아니라 기억력과 집중력, 두뇌 회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친밀함은 두뇌를 위한 최고의 운동입니다. 서울대학교 뇌과학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이런 활동을 할 때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 부위가 활발하게 활성화된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꾸준히 애정 표현과 해방감을 경험하는 분들은 기억력 감퇴나 치매 위험이 낮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꼭 성관계가 아니더라도 따뜻한 눈빛, 진심 어린 웃음, 서로를 향한 애정 표현만으로도 뇌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또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줄어들어 뇌세포 손상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신뢰하는 사람 곁에 있으면 불안이 가라앉고 머리가 맑아지는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교감 후에는 책을 함께 읽거나 퍼즐을 맞추거나 그날 있었던 일을 대화로 나눠보세요. 이런 소소한 활동들이 뇌를 자극하고 정서적 유대감을 높여줍니다. 식단도 중요합니다. 호두, 아마씨, 등푸른 생선 같은 오메가3가 풍부한 음식을 챙겨 드세요. 이런 영양소는 뇌세포를 보호하고 기억력 유지에 도움을 줍니다. 감정적 친밀감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오래 눈을 맞추거나 손을 꼭 잡고 산책하거나 감사의 말을 전하는 작은 행동들이 뇌의 보상 시스템을 자극해 관계와 인지기능 모두를 강화합니다. 비싼 기억력 보조제나 앱보다 더 깊은 연결이야말로 진짜 두뇌 건강의 비결입니다. 친밀함은 몸의 일이고 기억력은 머리의 일이다. 서로 상관없다. 이런 생각은 이제 옛날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감정적 신체적 친밀감은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스트레스야말로 기억력에 가장 조용히 치명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입니다. 스트레스를 받거나 마음이 산만하면 뇌는 정보를 제대로 저장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마음이 편안하고 정서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면 기억력이 또렷해지고 집중력도 높아집니다. 친밀함은 단순한 기쁨을 넘어 일종의 보호막입니다. 이미 내 안에 있는 두뇌를 맑게 해주는 열쇠입니다. 최근 들어 머리가 자주 흐릿하게 느껴진다면 내 뇌가 진짜로 원하는 것은 조금 더 따뜻한 연결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영상이 본인이나 소중한 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꼭 필요한 분께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 구독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약속드리건대 저와 저희 팀은 여러분을 위해 더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죠? 성싱애은 단순한 신체적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애정, 신뢰, 그리고 서로의 약함을 드러내는 깊은 표현입니다. 친밀함은 우리가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임을, 그리고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존재임을 다시 확인시켜 줍니다. 이 연결이 사라지면
아무리 서로를 사랑해도 외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 영향은 수면, 에너지, 건강, 그리고 다시 관계를 맺으려는 의지까지 미칩니다. 하지만 감정적 연결은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거창한 고백이 아니라 작고 의도적인 교감의 행동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매일 밤 10분만이라도 파트너와 함께하는 시간을 정해보세요. 스마트폰도, TV도 끄고 오직 서로에게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긴 하루를 마치고 등을 다정하게 쓸어주거나 부엌에서 좋아하는 옛 노래에 맞춰 천천히 춤을 춰보세요. 혹은 함께 샤워를 하며 성적인 목적이 아니라 따뜻함과 배려, 위로를 나누는 것도 좋습니다. 무엇보다 눈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전처럼 피곤함이나 무심함이 아니라 호기심과 다정함으로 파트너를 바라보세요. 이런 소외감은 나만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자신이 매력 없다고 느끼거나 거절당했다고 느끼지만 정작 속마음을 털어놓는 경우는 드뭅니다. 친밀함에 대한 침묵은 두 사람 모두를 고립시키지만 사실은 둘 다 같은 것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바로 가까움입니다. 완벽한 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마음의 문을 여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감정적 거리는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더 깊어지거나 조금씩 사라질 뿐입니다. 함께 살아온 세월, 사랑과 고난, 상실과 변화를 견뎌낸 여정은 계속되는 연결로 존중받아야 마땅합니다. 진정한 친밀함은 잘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약간 어색해도 서로를 향해 손을 내밀 때 관계뿐 아니라 내 안에 중요한 무언가, 사랑을 주고받는 능력, 또 다시 살아납니다. 많은 분들이 잠과 친밀함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르십니다. 몸이 스킨십이나 따뜻한 교감을 경험하면 자연스럽게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어 스트레스가 줄고 불안이 가라앉습니다. 부드러운 접촉이 시작되면 옥시토신이 심장 박동을 천천히 하고 코르티솔 스트레스 호르몬을 낮춰 몸과 마음이 쉽게 이완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호르몬은 프로락틴입니다. 친밀한 교감이나 해방감 이후에 분비되어 포근함과 졸림을 유도합니다. 그래서 교감 후에 몸이 따뜻하고 나른해지며 자연스럽게 숙면에 들 수 있는 겁니다. 잠이 깊어지면 기분이 안정되고 기억력도 좋아지며 호르몬 균형이 맞춰져 에너지와 욕구가 살아납니다. 치유는 잠자는 동안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며 친밀함은 그 길로 안내해 줍니다. 오늘 밤부터라도 복잡한 도구나 병원에 가지 않아도 더 나은 잠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잠들기 1시간 전쯤 조명을 낮추고 뇌에 이제 쉴 시간이라는 신호를 주세요. 스마트폰, 태블릿, TV 등 화면에서 잠시 멀어지세요. 이런 기기는 뇌를 각성시켜 숙면을 방해합니다. 파트너와 함께하는 저녁 루틴을 만들어 보세요. 허브차를 마시거나 따뜻한 물로 목욕을 하거나 조용히 대화를 나누는 것도 좋습니다. 마지막에는 손을 잡거나 이불 아래에서 포옹하는 등 부드러운 신체 접촉으로 마무리하세요. 이런 행동이 수면 보조제보다 더 자연스럽게 부작용 없이 숙면을 유도합니다. 만약 혼자 계시더라도 셀프케어 루틴으로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따뜻한 샤워, 잔잔한 음악, 명상, 부드러운 셀프 터치 등도 평화로운 이완에 도움이 됩니다. 신체적, 감정적 이완은 혼자일 때도 함께일 때도 모두 중요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수면제를 쉽게 찾으시지만 서울아산병원 통합의학센터 전문의들도 장기적인 불면증에는 수면제가 좋은 해법이 아니라고 조언합니다. 자연스러운 휴식이 아니기 때문에 다음 날까지 머리가 무겁고 의존성도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체적 친밀감과 부드러운 해방감은 이미 내 몸이 알고 있는 자연스러운 수면 유도법입니다. 처방전도 습관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내 곁에 있는 사람 혹은 내 마음의 평온함과 함께하는 조용한 위로가 필요할 뿐입니다. 연결이 바로 최고의 약입니다. 치유와 회복의 잠,
이제는 힘겹게가 아니라 따뜻함과 부드러움, 사랑으로 다시 찾아오길 바랍니다. 누군가의 손길, 관심, 따뜻한 교감이 사라지면 점점 자신감도 조용히 사라집니다. 칭찬도 줄고 장난스러운 눈빛도 사라지고 집안의 애정 표현도 점점 조용해집니다. 그리고 어느새 내 자신에 대한 믿음도 서서히 흐려집니다. 하지만 친밀함은 내가 여전히 소중한 존재임을, 사랑받을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해줍니다. 나는 그저 과거만 가진 사람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사랑과 다정함, 힘, 욕망을 지닌 사람입니다. 자신감을 되찾는데 거창한 변화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품위를 회복하는 작은 행동에서 시작하세요. 아침의 거울을 보며 나는 아직 여기 있다. 나는 여전히 소중하다. 라고 스스로에게 말해보세요. 외출 계획이 없어도 깔끔하게 옷을 차려입고 향수 한 방울, 깨끗이 면도하며 스스로에게 나는 여전히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메시지를 전하세요. 파트너에게 진심 어린 칭찬을 건네고 상대의 칭찬도 기꺼이 받아들이세요. 대수롭지 않게 넘기지 말고 그 말이 내 마음에 스며들게 해보세요. 내가 여전히 보이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자신감은 근육과도 같습니다. 꾸준히 돌보고 키울수록 더 강해집니다. 이제 많은 남성분들이 마음속에 품고 있는 조용한 수치심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나이가 들면 점점 덜 필요로 해야 한다고 배워왔습니다. 덜 가까워지고 덜 다정해지고 감정적 연결도 덜 필요하다고 말이죠. 하지만 이것이 진짜 남성다움일까요? 아닙니다. 그저 오래된 습관일 뿐입니다. 이제는 그 낡은 이야기를 내려놓을 때입니다. 연결을 원하는 내 마음을 인정하고 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작은 행동을 시작하는 것은 결코 약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이 진짜 강함이고 자기 존중입니다. 자기 가치는 나이가 들수록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더 깊어지고 더 진실해집니다. 더 이상 살아있고 싶다는 내 마음에 미안해하지 마세요. 내 삶의 배경으로 조용히 물러날 필요 없습니다. 외로움이나 단절을 당연하게 받아들일 필요도 없습니다. 이제는 내 공간을 당당히 차지하세요. 자신에게 따뜻하게 말해보세요. 누군가의 사랑을 받을 때 기꺼이 받아들이고 내가 그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그럴 자격이 충분히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이 이야기 중 한 부분이라도 마음에 와닿았다면 아래에 2라고 남겨주세요. 친밀함, 혼자만의 시간도 좋고 파트너와의 교감도 마찬가지입니다. 면역력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연구에 따르면 따뜻한 스킨십이나 애정 어린 접촉은 면역 글로불린 A라는 항체 수치를 높여 감염에 대한 방어력을 키워줍니다. 이런 순간들은 호르몬 균형을 돕고 염증을 줄이며 세포 건강도 촉진합니다. 우리 몸의 면역 체계를 내부 경비대라고 생각해 보세요. 나이가 들수록 이 경비대의 힘이 자연스럽게 약해집니다. 하지만 포옹, 키스, 손을 잡는 것 같은 부드러운 신호는 몸에 나는 안전하다, 연결되어 있다, 지지받고 있다는 메시지를 보내줍니다. 이 느낌이 면역체계를 강하게 자극합니다. 국내 여러 연구에서도 친밀한 교감을 유지하는 어르신들이 감기에 덜 걸리고 병에서 더 빨리 회복하며 만성 염증 수치도 낮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만성 염증은 나이 들면서 생기는 많은 질환의 근본 원인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신체적 친밀함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낮춰주기 때문입니다. 코르티솔이 높으면 면역력이 약해지지만 친밀한 교감이 있을 때는 옥시토신과 엔도르핀 같은 치유 호르몬이 분비되어 몸과 마음이 편안해지고 회복이 촉진됩니다. 장 건강이 면역의 시작이므로 요구르트나 김치, 유산균이 풍부한 발효 음식을 챙겨 드세요. 포옹을 조금 더 길게 해보세요. 손을 자주 잡아보세요. 등을 다정하게 쓸어주거나 대화할 때 가까이 앉아보세요. 이런 사소한 행동들이
단순히 다정함을 넘어서 치유의 힘이 됩니다. 기억하세요. 친밀함이 반드시 성적인 행위일 필요는 없습니다. 언제나 연결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연결은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듭니다. 많은 분들이 약이나 병원만이 건강을 지켜준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과학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의미 있는 접촉은 코르티솔을 낮추고 면역 반응을 강화합니다. 진심이 담긴 포옹 하나가 단순한 위로를 넘어 실제로 건강을 지켜줍니다. 우리 몸은 원래 나를 지키기 위해 설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혼자만의 힘으로는 부족합니다. 약만으로도 부족합니다. 몸에는 목적이 필요하고 온기가 필요하며 진짜 인간적 연결이 필요합니다. 모든 포옹, 함께 웃는 순간, 소중한 사람과 나누는 숨결, 이것들은 단순히 마음에 좋은 것이 아니라 내 몸을 지키는 보호막입니다. 가까움의 치유력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누군가가 나에게 다가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 건강과 활력은 바로 이런 연결에서 시작됩니다. 혼자만의 시간이나 누군가와의 교감은 이미 내게 주어진 최고의 스트레스 해소법입니다. 친밀함 혹은 감정적 연결을 경험할 때 뇌에서는 도파민, 옥시토신, 세로토닌이 분비됩니다. 이들은 단순히 기분을 좋게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정신 건강을 안정적으로 지켜주는 천연 조절제입니다. 도파민은 의욕과 에너지를 줍니다. 옥시토신은 정서적 안정감과 신뢰를 쌓아줍니다. 세로토닌은 기분을 밝게 하고 불안을 완화합니다. 그리고 꾸준한 감정적, 신체적 연결은 만성 스트레스를 줄여줍니다. 이 만성 스트레스가 바로 수면을 방해하고 기억력을 흐리게 하며 면역력을 약화시키는 주범입니다. 여기 누구에게나 적용할 수 있는 2단계 일상 루틴을 소개합니다. 첫째, 아침이나 저녁 중 편한 시간에 알레베르시 8분 정도 천천히 의도적으로 호흡하거나 명상해보세요. 코로 4번 들이마시고 4번 멈췄다가 6번에 걸쳐 천천히 내쉽니다. 이 호흡만으로도 신경계에 나는 안전하다는 신호를 보내고 마음이 다시 안정됩니다. 둘째, 신체적 연결의 순간을 만들어 보세요. 파트너가 있다면 말없이 함께 앉아 있거나 손을 잡거나 포옹하는 등 조용한 시간을 가져보세요. 몸은 자연스럽게 그 따뜻함에 반응합니다. 혼자라면 자책하지 말고 스스로를 다정하게 돌보세요. 따뜻한 목욕, 부드러운 셀프 터치, 호흡 명상, 가슴에 손을 얹고 나 자신에게 온기를 전하는 것, 이런 행동들도 모두 의미 있습니다. 스트레스는 속으로만 쌓아두면 커집니다. 하지만 이런 연결의 순간, 아주 미묘한 교감만으로도 안전하고 자연스럽게 긴장을 풀 수 있습니다. 부작용도 없습니다. 우리 몸은 원래부터 치유의 길을 알고 있습니다. 가까움, 숨결, 그리고 다시 느끼도록 허락하는 그 순간에 말이죠. 친밀함을 단순한 행위로만 여기지 마세요. 내 삶의 닻, 빠르게 돌아가는 세상 속의 고요한 중심으로 삼으세요. 친밀함, 그것이 어떤 행위든, 단순한 손길이든, 단순한 신체적 경험을 넘어 신뢰와 솔직함, 깊은 정서적 유대의 언어입니다. 이 언어가 오랫동안 사라지면 아무리 좋은 관계도 점점 형식적인 동반자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온기와 설렘이 점점 옅어지죠. 아주 단순하지만 강력한 습관부터 시작하세요. 하루에 1시간만이라도 모든 화면을 끄고 오직 둘만의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휴대폰도 TV도 없이 두 사람만의 공간입니다. 진짜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차를 마시며 손을 잡으세요. 마당이나 베란다에서 조용히 함께 앉아 계세요. 포옹을 조금 더 길게 해보세요. 손길을 조금 더 자주 건네보세요. 그리고 관계의 온기를 되찾는데 꼭 필요한 것, 장난기를 다시 불러오세요. 예전처럼 파트너를 바라보던 눈빛, 장난스러운 농담, 예상치 못한 칭찬, 이런 작은 표현들이 지금은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상대방은 거창한 이벤트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선택받고 있다는 느낌을 원합니다.
사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까움이 멀어지면 파트너 역시 그 거리를 느낍니다. 단순히 신체적으로가 아니라 감정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애정 표현이 사라지면 감정적 방치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사랑이 없는 게 아니라 사랑이 손길, 관심, 함께하는 시간으로 표현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관계는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애정, 연결, 정서적 안정감이 서서히 옅어지면서 멀어집니다. 하지만 천천히 멀어진 만큼 꾸준한 따뜻함과 돌봄으로 다시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오랜만이라도 그 언어를 다시 꺼내보세요. 손길, 목소리, 그리고 함께 있는 그 순간이 말 대신 마음을 전해줄 수 있습니다. 진짜 연결은 나이와 상관없이 계속됩니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계속 노력한다면 더 깊어집니다. 쓰지 않으면 잃는다. 이 말은 생각보다 훨씬 진실에 가깝습니다. 특히 친밀함에 있어서는 단순한 속담이 아니라 실제 몸의 원리입니다. 며칠이 몇 주로, 몇 주가 몇 달, 몇 년으로 이어지며 신체적 친밀감이 사라지면 몸은 점점 그 반응을 잊어버리기 시작합니다. 흥분 반응이 느려지고 감각이 둔해질 수 있습니다. 남성은 단단함이 일정하지 않거나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수 있고, 여성은 자연스러운 편안함과 유연함, 촉촉함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몸은 양방향으로 놀라울 만큼 적응합니다. 잊을 수도 있지만 다시 기억할 수도 있습니다. 관심과 배려, 다정함이 있다면 가능합니다. 연결에 대해 항상 호기심을 가지세요. 친밀함은 목적지가 아니라 탐험이며 장난기와 발견의 여정입니다. 부담은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세요. 문제가 심각해지기 전에 일찍 전문가에게 상담을 요청하세요. 이 부분의 건강을 도울 수 있는 자연스러운 방법에 대해 주치의와 상의해보세요. 예를 들어 혈액순환을 돕는 L-아르기닌, 활력을 높여주는 인사몽삼 등, 골반적인 운동 케겔 운동 등은 많은 연구에서 효과가 입증되었습니다. 스킨십을 꾸준히 이어가세요. 포옹, 키스, 함께하는 마사지, 손잡기, 이런 행동들이 결코 사소하지 않습니다. 가벼운 애정 표현도 꾸준히 하면 몸의 내부 신경 경로가 다시 활성화되고 반응성이 살아납니다. 많은 분들이 꾸준한 관심과 부드러운 자극, 정서적 안정감만으로도 충분히 혹은 상당 부분 회복을 경험합니다. 25세 때 나로 돌아가려는 게 아닙니다. 지금의 나, 더 많은 경험과 내공을 가진 나로서 여전히 충분히 연결과 친밀함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몸은 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쁨과 연결, 욕망을 느낄 권리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젊은 시절의 특권이 아니라 나이와 상관없는 인간의 기본 경험입니다. 이것을 되찾는 것은 젊음을 쫓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여전히 살아있는 생명력, 느끼고 주고 또 받으려는 그 힘을 다시 인식하는 과정입니다. 혹시 마음속으로 이렇게 끝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다면 오늘 이 이야기가 조용한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아니요, 결코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친밀함으로 돌아가는 길은 즉각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직함과 의지, 그리고 내 몸과 마음에 다시 한 걸음 다가가는 작은 실천만 있다면 반드시 가능하다는 걸 기억하세요. 이 부분은 사라지라고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언제나 내 삶과 함께 성장하도록 설계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아직 욕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기회를 놓친 것도 아닙니다. 아마도 다시 진심으로 보이고 싶다, 따뜻하게 만져지고 싶다, 머뭇거림 없이 사랑받고 싶다는 그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 모든 것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내 안의 불씨, 지금은 잔잔해졌을지 몰라도 여전히 타오르고 있습니다. 그 불씨는 올바른 순간, 올바른 계기, 그리고 그래라는 긍정의 신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다시 연결하세요. 다시 불을 지피세요. 다시 발견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충만한 시기는 과거가 아니라 앞으로 만들어갈 시간에 있습니다. 그리고 시작을 위해 모든 것을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시작만 하면 됩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파트너와 솔직하고 부드럽게 대화해보세요. 요즘 어떤 기분인지 서로 나눠보세요. 주치의에게 연락해보세요. 무언가 고장 나서가 아니라 더 나은 삶을 만들 준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손을 내밀어 보세요. 포옹을 건네보세요. 더 많이 웃으세요. 그리고 울고 싶을 때는 참지 말고 눈물을 흘리세요. 마음을 열고 용기를 내고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머무르세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삶이며 앞으로도 어떤 모습이 될지 여러분이 직접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몸, 마음 혹은 가슴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된 점이 있다면 댓글로 한 가지씩 남겨주세요. 내가 진심으로 이해받았다고 느끼셨다면 댓글에 1이라고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필요하신 분께 꼭 공유해주세요. 친구, 배우자, 형제, 누구라도 좋습니다. 60세 이후의 삶에 대해 더 진솔하고 현실적인 대화를 원하신다면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성장을 응원하고 치유와 활력을 돕는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기쁨을 되찾을 순간은 바로 지금입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입니다.